시은이 안 온다고 그랬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66페이지 보면 뭐가 나오냐면 전기 에너지의 발생 여기거든. 그래서 전기 에너지 발생인데 일단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 에너지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에너지는 무에서 유가 나올 수는 없어요. 알지? 그러니까 없는 데서 없는 에너지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 없고, 항상 우리가 이제 에너지라고 하면 에너지는 어떤 하나의 형태의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뭐 하냐면 바뀌어야 돼. 알겠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가 배우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거는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게 아니고 어떤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냐면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니?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근데 보통 우리가 전기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거의 뜻은, 알았지? 전기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건 어떤 도선이 있을 때 혹은 어떤 회로가 있을 때 그 도선이나 회로에 전류가 뭐 하냐면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되니? 그래서 쟤부터 해볼게. 알았지? 요거 한번 이렇게 하고 잠깐 멈췄다가 뒤에 한 번 더 찍고 이러면 끝이야. 오늘 한 1시간, 한 20분 정도면 끝날걸? 그럼 가요? 아니, 그럼 이제 문제 풀 시간 드리면 문제 풀면 되지. 그리고 이제 우리 한 3번만 더 보면 끝이야. 알았지? 11월 23일이 종강이야. 그때 이제 기말고사 끝나니까 그때 종강이야. 아니, 괜찮아요. 그럼 다시 보러 올 거면 12월 21일 날 등록하면 돼. 알았지? 다시 볼 거면.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저 첫 번째 이 그림을 보는 거야. 이 그림을 보면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에 지금 자석이 있단 말이야. 자석. 그럼 자석이 선생님이 지금 그린 이 점선을 기준했을 때 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무슨 에너지가 있는 거야? 자석이 예를 들면 저 점선을 기준면으로 하면 그거 기준했을 때 무슨 에너지가 있는 거야? 벌써 다 잃어버렸어? 아니, 위치 에너지가 있는 거잖아. 그잖아. 여기를 기준했을 때 이만큼 위에 있으니까 이 자석이 이 위치에서 뭐가 있냐면 위치 에너지가 있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이제 저 자석이 저 위에 있다 이렇게 아래로 쭉 뭐야? 떨어지잖아. 그럼 저 자석이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야 돼? 떨어지면서 중력 때문에 점점 빨라지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여기로 이제 딱 떨어지면 얘가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위치 에너지가 몇이었다고 쳤을 때 100이었다고 쳤을 때 100의 위치 에너지가 모두 다 뭘로 바뀌냐면 운동 에너지로 100으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보존되면 역학적 에너지가 이제 보존이 되면 제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모두 다 뭘로 바뀌냐면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지. 근데 이제 밑에다가 뭘 하나 이렇게 깔아놔. 밑에다 이렇게 생긴 뭐 하나 놔. 코일을 하나 냅두잖아. 그럼 코일을 냅두면 예를 들면 똑같은 위치에서 내가 자석을 떨어졌을 때 자석이 100만큼의 위치 에너지 갖고 있는데 여기 오잖아. 여기 오면 운동 에너지가 70밖에 안 되거든.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 그러면 30이 어디 가는 거야? 30이 코일에 전기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자석이 갖고 있었던 위치 에너지가 모두 다 뭐가 되는데 그냥 운동 에너지가 다 되는 거야. 이렇게 100% 전환이 되면. 알았죠? 아니 가리잖아. 지금 계속 가리잖아 그거. 근데 이제 뭐가 있으면 코일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해서 뚝 떨어지잖아. 그럼 운동 에너지가 70이면 전기 에너지가 몇이 발생하냐면 전기 에너지가 30이 생겨요. 30. 그러니까 저 코일에 뭐가 흐르는 거야? 저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거야. 전류가. 그래서 무에선 유를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유에서 유밖에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저 자석이 갖고 있는 무슨 에너지가 자석이 갖고 있었던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뭐가 된다? 일부가 전기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를 거야? 이런 현상이 전자기유도예요. 알았지? 이런 현상이 전자기유도여서 예를 들면 자석이 갖고 있던 에너지의 일부가
회로에 흐르는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여서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걸 전자기 유도 현상이다. 근데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이 생기는 뭐가 있냐면 원인이 있어. 원인. 알았죠? 전자기 유도 현상이 생기는 원인은 자 이제 이 그림을 갖고 해볼게. 현재 이 그림을 잘 보면 자석이 이렇게 있었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선을 3개를 그려놨잖아. 혹시 얘들아 저 선이 뭔지 아니? 응? 자석이 있으면 자석 주변에 이 자기장을 표현한 선 뭐야? 자기력선이에요. 자기력선. 그럼 지금 이 코일을 봤을 때 자기력선이 이렇게 하나가 뭐하고 있는 거야? 하나가 지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저 위에 있는 자석이 떨어져서 이쯤 온다고 쳐봐. 알았죠? 저 자석이 떨어져서 여기 온다고 쳐봐. 이렇게. 그러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몇 개로 늘어나겠어? 저렇게, 아니, 그러니까 여기 멀리 있다가 얘가 가까이 이렇게 되면 이게 자기력선이 선생님 3개 나온다고 그렸기 때문에 얘가 가까이 놓이게 되면 원래 지나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뭐야? 원래 지나가지 않았던 거 2개가 다시 이렇게 지나가. 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그림이 그런 거냐. 떨어뜨리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 코일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코일은 자기장에 대한 관성이 있어요. 자기장에 대한 관성.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여기는 수능 시험 범위야. 알았지? 수능에 똑같이 나와, 여기 파트는. 중3이랑 고등학교 1학년이랑 똑같단 말이야, 내용. 그러면 이제 관성이라는 게 있는데, 관성이라는 건 물체가 항상 뭐 하는 거냐면, 원래 있는 상태를 뭐 하고 싶은 거다? 유지하려고 하는 게 관성이야. 그러면 원래는 자기력선이 몇 개 지나갔는데, 하나가 지나갔는데, 갑자기 몇 개가 지나가면? 3개가 지나가면, 코일은 자기한테 어떤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 변화를 뭐 한다? 이 변화를 없애기 위해서 지가 뭘 만드는 거야? 지가 자기장을 만들어, 새롭게. 근데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건데,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들면 오른손으로 저 코일을 뭐 해야 돼? 감아야 돼. 알았지? 오른손으로 저 코일을 감고 이 엄지손톱이 가리키는 방향 있지? 이 엄지손톱이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이야, N극.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지식이 있어야 돼. 되세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N극이란 자석이 이렇게 뭐 하면 떨어지면 코일은 N극이란 자석이 떨어지는 걸 방해하는 쪽으로 이렇게 자기장을 만든다고. 되세요? 그래서 코일을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감아지면 이렇게 뭐가 흐른다?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우리가 저 전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저 전류를 유도 전류다 이렇게. 알았지? 전자기 유도 현상 때문에 흐르는 전류다라고 해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유도 전류다 이렇게.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들아? 그러니까 그냥 쉽게 따지면 저 코일은 자석이 자기를 향해서 다가올 때 그 자석이 움직이는 걸 뭐 하는 거야? 자석의 움직임을 그냥 방해하는 쪽으로 지가 자석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 그래서 저걸 이용한 놀이기구가 뭐야? 저걸 이용한 놀이기구가 자이로드롭이야. 자이로드롭이 저 위에서 이렇게 슉 떨어지잖아. 그지? 그럼 이게 슉 떨어지면 아래쪽에 이렇게 코일이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 그 떨어지는 거 방해해서 브레이크처럼 얘를 쫙 이렇게 멈추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냥 중학교 과정에서 전자기 유도 관련지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뭐가 흐르니까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게 유도 전류에 뭘 찾으라고 물어본다? 유도 전류의 방향을 찾으라고 물어봐요. 알았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지 그 방향을 물어본다. 아니 니네 얘기해도 돼. 나 마이크 차서 쟤 나한테만 들어와. 내 소리만 들어봐. 괜찮아. 얘기해도. 왜? 근데 저거 방향 찾는 거 학교에서 안 배웠으면 안 나와요, 시험. 근데 기왕 하는 거 그냥 한꺼번에 하는 거지. 응. 근데 그게 뭐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논리는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선생님이 총 몇 개를 그려냐면 이렇게 몇 개 그려놨어. 4개를 그려놓은 이유가 경우의 수가 4개가 생기는 거야. 알았지? 경우의 수가 4개. 그러니까 4개니까 N극이 뭐 하던가? N극이 떨어지던가. 아니면 N극이 뭐 하던가? 멀어지던가. 아니면 S극이 뭐 하던가? 떨어지던가. 아니면 S극이 뭐 하던가? 멀어지던가.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지.
근데 보통 내신에서 방향 정도 물어보지 않냐? 근데 수업을 안 했어 아예? 그 자기장 모양 바뀌는 것도 알아야 돼요. 했는데 쌤이 그런 거 몰라도 돼. 아니 그러니까 그럼 몰라도 되는 거야. 근데 원래 원칙이 뭐냐 하면 이 코일을 기준할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이가 변하면 그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지가 자기장을 만든다는 게 원래 논리야. 그러니까 이제 이 논리가 중학교 학생들한테 설명하기엔 너무 이렇게 복잡하니까 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 자석이 뭐 할 때 움직일 때 코일은 그냥 자석이 움직이는 걸 항상 방해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알겠어요? 왜 그래? 왜 또? 왜? 뭐 문제가 뭐야? 그러면 이제 자기장 상식이 알았지? 자, 얘는 지금 누가 떨어져? N이 떨어지니까 코일은 N이 떨어지는 걸 막고 싶어. 그러니까 저 자석의 운동을 막고 싶으면 자석을 뭐 해야 돼? 밀어야 돼. 알았지? 너무 졸린 표정이잖아, 그 표정이. 어? 그러니까 이 코일의 요 위에가 뭐가 돼야 된다? 밀어야 되니까 위에가 N이고 아래쪽이 S가 돼야 돼, 이렇게.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걸 막는다고. 되니? 승철아 모르겠어? 아니 그냥 N극의 자석이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게 자기 쪽을 향해서 다가오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냥. 왜요? 아 그 싫은 걸 설명한 거야 이것 때문에. 이런 현상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어? 왜요가 아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N극이 또 뭐 하고 있어? N극이 이렇게 자기에서 멀어지잖아. 그럼 제가 또 멀어지는 걸 뭐 해야 돼? 멀어지는 걸 또 방해해야 돼. 그러면 당겨줘야 되거든? 알았지? N극이 멀어질 때 앞머리를 잘라서 그런 거야? 뭐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러면 N극이 달아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S가 되고 아래가 뭐가 돼? 그러니까 얘가 달아나니까 얘를 당겨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여긴 다시 누가 다가오니까? S가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니까 그거를 방해해야 되니까 위에가 뭐가 되고? S가 되고 아래쪽이 N이 되는 거. 이건 다시 또 S가 뭐 하니까? 멀어지니까 그거를 방해해야 되니까 아래쪽이 N이고 위에가 N이고 아래쪽이 S죠. 그래서 그냥 어려운 논리가 아니고 알았지? 어려운 논리가 아니고 그냥 누가 다가오면 자석이 다가오거나 멀어지면 그 자석이 운동하는 걸 항상 방해하는 쪽으로 뭐다? 코일이 그냥 자석이 된다 이 뜻이야. 그러면 자, 첫 번째 거 해볼게. 그럼 항상 이 엄지 손톱 있는 데를 N극 쪽으로 가리키는 거야 이렇게. 되겠어요? 엄지 손톱인데 N극 쪽으로 가리키고 이걸 감아봐 이렇게. 알았지? 이렇게 감으면 자, 요 느낌이야 요 느낌. 요렇게 전류가 흐르는 거야. 시계야 반시계야? 어디서 봤을 때? 응? 그 위에서 예를 들면 내려다 봤을 때. 그러니까 앞이라고 하면은 너의 앞이라는 거는 얘를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 근데 선생님의 지금 그림이라는 건 자석이 위에 있을 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코일을.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바라본다고 쳤을 때 이렇게 생기니까 반시계인데 예를 들면 여기서 쳐다보면 어떻게 돼 있어? 이러면 시계야. 보는 게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이 지금 이쪽으로 가.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내가 일로 가면 어느 쪽이야? 내 기준이면 오른쪽이지? 니네가 봤을 때. 이건 보는 차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수능에는 나올 거지만, 내신에 안 나오겠지만, 수능에는 나오면 저 방향을 물어볼 때 분명히 뭐다? 떨어지는 자석 기준인지 아니면 아래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 상황이 다른 거지. 그 다음에 얘는 거꾸로 얘 반대니까 이 엄지손톱을 N쪽으로 가리켜서 이렇게 감아지잖아, 이렇게. 이렇게 감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무슨 방향이 돼? 얘는 이렇게 하면 시계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어차피 얘랑 뭐 하니까? 똑같으니까 얘도 뭐고? 시계고. 얘는 다시 얘랑 똑같으니까 뭐다? 반시계 방향으로 생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래서 항상 유도전류에 무엇을 찾고 싶어? 방향을 찾고 싶으면 이런 대상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자석이라고 하는 대상이 하나 있으면 저 자석의 움직임을 무조건 뭐 한다고 생각하면 돼? 방해하는 쪽으로 코일이 자석이 된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얘도 다시 해볼게. 자,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뭐야? 자, 떨어져. 그럼 요 코일 입장에 봤을 때 누가 다가오는 거니까? N이 다가오니까 위에가 뭐가 된다? 위에가 N이고 아래가 S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됐어? 이해되니?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손톱 가리키면 내가 코일을 지금 이렇게 감아야 돼. 이렇게. 알았지? 이렇게 감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뭐가 흐른다? 이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는 거지. 이렇게.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무슨 방향이야? 이렇게 흐르면. 이렇게 흐르면 반시계 방향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얘를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멀어지게. 알았지? 그럼 N극이 얘한테서 뭐 하니까? 멀어지는 거잖아.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 그럼 그걸 방해해야 되니까 위에가 뭐가 되고, 위에가 S가 되고, 아래쪽이 뭐가 된다? 아래쪽이 N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원래하고는 무슨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뭐가 흐른다?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지. 그래서 자석을 그냥 뭐 하면 돼? 자석을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해서 자석을 왕복 운동을 하면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흘렀다 안 흘렀다 흘렀다 안 흘렀다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게 유도 전류의 방향이어서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자석의 운동을 뭐 하는 쪽으로 운동을 방해하는 쪽으로 뭐 한다? 자기장을 형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전에 어렸을 때 뭐 그 전래 동화 중에 청개구리 있잖아. 청개구리. 그런 느낌이야. 알지? 뭔가 하면 항상 어떻게 하는 애야? 그 반대로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세기는 배웠어? 세기는? 어떻게 하면 세지냐 이것도 안 배웠어? 근데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할 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뭐 하면 세지냐 하면 센 자석을 쓰면 세죠. 그러니까 센 자석을 쓰면 세진다는 게 이게 자석의 세기를 세게 하면 자석에서 이 나오는 이 자기력선의 수가 뭐 한다? 이 자기력선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똑같은 속도로 떨어져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더 많아지면 그걸 방해하는 쪽으로 더 많은 자기장을 만들기 때문에 센 자석을 쓰면 세져요. 알았지? 그 다음에 또 뭐 하면 되냐면 자석과 코일이 뭐 하는 거냐면 운동하는 뭐다? 운동하는 속도가 돼서 뭐 할수록 빠르게 움직일수록 같은 시간 동안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더 전자기도 현상이 잘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뭐 하면 되냐면 많이 감으면 돼요. 왜냐면 이 그림에 지금 코일이 하나밖에 없는데 만약에 여기다 코일을 하나 더 감으면 이 코일에서도 전자기도가 또 일어나고 코일을 하나 또 감으면 코일의 전자가 또 일어나고 코일 하나 또 감으면 그 코일에서 또 전자기도가 또 일어나. 그래서 감은 수가 뭐 할수록 감은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감은 횟수가 많을수록 뭐 한다? 전자기도 현상이 잘 나타난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범위까지 학교에서 수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능으로 봤을 땐 딱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패턴이고 이게 물리기 때문에 물리는 이런 걸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말로 쓰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통과를 배우면 통과상으로 봤을 때 이제 어차피 이게 수능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이나 아니면 겨울방학 때 특강을 하면 그때 요 식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저렇게 생긴 식이 있어.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다라고 해서 이게 유도전류의 세기를 구하는 식이 돼요. 그래서 그때 다시 뭐 하냐면 그때 이제 저 부분하고 관련지어서 설명을 좀 해줄게요. 그래서 그냥 중3 내신에서 나오면 만약에 이제 굳이 물어본다고 치면 요 범위를 넘어서까지는 물어볼 일은 없어. 되게 간단한 그냥 개념만 확인해서 이제 물어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됐지? 이해됐어, 얘들아? 자, 그 다음에는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대표적인 장치가 이제 이 그림에 선생님이 대충 그려놓은 것처럼 이게 뭐냐면 이게 발전기예요, 발전기. 그래서 발전기여서 생긴 모습이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 생긴 모습이 전동기랑 비슷하게 생겼거든? 전동기도 이렇게 뭐가 있다. 이렇게 자석이 있고 그 자석 사이에 뭘 집어넣나? 코일을 집어넣은 게 전동기고 얘는 똑같이 자석이 있고 코일이 있는 거는 똑같은데 저 위에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이런 터빈이라고 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반대말로 봤을 때 이걸 전동기였다고 쳐봐. 전동기. 맞죠? 그럼 전동기는 그냥 쉬운 말로 치면 모터거든? 그러면 세탁기나 선풍기가 이렇게 계속 도는 거잖아. 그럼 세탁기나 선풍기가 계속 돈다고 쳤을 때 만약에 전동기가 작동하려면 일단 세탁기나 선풍기를 어디에 연결해야 돼? 전원장치에 연결해야 되잖아. 코드에 꽂아야 되잖아.
그럼 코드에 꽂으면 얘는 무슨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뭘로 바꿔주는 거야?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뭐 하는 거야? 바꿔주는 게 전동기란 말이야. 알겠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 지금부터 설명하는 뭐는 발전기는 이거의 반대말이어서, 맞지? 발전기 반대말이어서 발전기는 얘를 뭐 하는 거야? 얘를 무언가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 터빈을. 알죠? 무언가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 그럼 터빈이 회전하니까 터빈이 회전하면서 무슨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그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뀌냐면 얘하고 반대말이기 때문에 이 전기 에너지로 뭐 한다?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게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 터빈을 뭐 해야 돼? 어떤 걸 이용해서 돌려야 돼, 이렇게. 알았지? 터빈을 뺑글뺑글 돌잖아. 그럼 터빈이 뺑글뺑글 돌면 이게 뭐야?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얘 자체가 뭘까? 이 자체가 코일이잖아. 그러면 얘가 돌면 코일이 자석 사이에서 뭐야? 자석 사이에서 이렇게 회전하거든? 그럼 코일이 자석 사이에서 회전하면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뭐야? 변해. 알았지? 뭐야, 이쪽으로 와야 돼, 이렇게. 저 지금 촬영해서 이렇게. 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좀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만약에 여기 이 그림을 조금 더 단순하게 했을 때, 여기가 N이고 여기가 이제 S가 이렇게 있었다고 쳤을 때, 혹시 오투체 갖고 왔어? 오투체. 그럼 66페이지. 지금 선생님이 그린 그림으로 봤을 땐 코일이 이렇게 놓여져 있거든,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석이 있는 데랑 어떻게 놓여져 있어? 나란하게 놓여져 있잖아. 근데 만약에 이 코일이 이렇게 뭐야? 회전해서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가 N이고 S니까 요 N에서 S로 이렇게 뭐가 가는 거야? 이렇게 자기력선이 이렇게 통과하겠지. 이렇게. 그럼 원래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하나도 없었지. 이렇게 나란하게 있었으니까. 근데 얘가 회전해서 이렇게 뭐 하게 되면,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뭐 하기 때문에 늘잖아. 그럼 그걸 뭐 해야 돼? 그걸 방해하는 쪽으로 뭐가 흐르는 거야? 방해하는 쪽. 예를 들면 이 코일 규제한테 이걸 세웠더니 이렇게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늘어나니까 그걸 뭐야? 방해하는 쪽으로 이렇게 감으면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거지. 그래서 절대 깊이 있는 내용은 안 나와. 알았지? 깊이 있는 내용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 이건. 그냥 의미가, 알았지? 의미가 터빈을 뭐 하게 되면? 터빈을 회전을 시키면. 그렇죠? 터빈을 회전시키면 그 터빈의 회전 때문에 뭐가 도는 거야? 코일이 회전하는 거야. 알죠? 그럼 코일이 회전하면 코일을 뭐 하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뭐해서? 늘어나서. 그걸 뭐 하는 쪽으로? 그거를 방해하는 쪽으로 코일이 뭐 하는 거야? 자기력선을 이렇게 만들면 거기에 뭐가 흐른다? 거기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정확하게 뭐랑 반대말이다? 전동기랑 딱 반대말. 알겠지? 전동기는 무슨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고,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발전기는 거꾸로 뭔가를 회전시켜서 운동 에너지를 뭐 한다?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이제 반대 장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저 터빈을 뭐 하는 거야? 저 터빈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일단 터빈을 돌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무슨 발전이다? 수력 발전이어서 물이 어디에 있을 때, 높은 데 있는 물이 있잖아. 그럼 그 높은 데 있는 물이 뭐 하는 거야?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 물이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저 터빈을 뭐 하는 거야? 돌려. 알겠어요? 그럼 터빈이 돌면 누구도 같이 도니까, 코일도 같이 돌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뭐 하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거기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돼요? 그 다음에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이 있어.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 그럼 화력 발전은 뭘 태우는 거야? 화력 발전. 응? 화력 발전은 석탄이나 석유를 태우는 거고, 원자력 발전은 뭐야? 우라늄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을 핵분열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제 화력 발전하고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무슨 에너지가 공통으로 발생하는 거야? 공통적으로 열 에너지가 뭐 한다?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저 발생하는 열 에너지로 물을 뭐 한다? 물을 끓여.
그럼 물에서 뭐가 나와? 물을 끓이니까. 물에서 증기가 나오잖아. 수증기가. 그럼 증기가 나오면 그 증기로 이 터빈을 뭐 하는 거야?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화력 발전하고 원자력 발전은 구조 자체가 똑같은데 차이는 연료가 뭐냐의 차이밖에 없는 거지. 화력 발전은 연료로 뭘 쓰는 거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석탄이나 석유나 천연가스 이런 걸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합쳐서 뭐라고 부르면 돼? 화석연료죠, 화석연료. 지질시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인 화석을 활용하는 화석연료가 되고, 원자력 발전은 어디서 캐는 거니까? 땅 속에서 캐는 거잖아. 그래서 땅 속에서 캐서 얘는 이제 우라늄을 연료로 쓰는 거예요. 누가 더 쌀까, 얘들아? 석탄, 석유, 천연가스랑 우라늄 중에 누가 더 쌀까? 네? 근데 이게 나중에 항상 공부할 때도 이런 습관이 써있는데 선생님 말 자체가 지금 되게 잘못된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싸다라고 하면 뭘 기준으로 싼지를 먼저 생각해.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네들을 똑같은 뭘로 표현했을 때, 예를 들면 똑같은 질량을 뭐 했을 때, 알았지? 똑같은 질량 했을 때 둘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우라늄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나와. 그러면 만약에 가격대로 비교한다고 치면 같은 질량에 해당하는 가격대를 구매를 해서 내가 뭐 하는 거야? 태워보면 우라늄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보다 뭐야? 더 좋은 거야. 그 단점이 뭐야? 물론 둘 다 단점이 있지만 석탄이나 석유나 천연가스에서 나오는 예를 들면 온실기체 같은 경우들이 예를 들면 지구가 뭐 나무가 되게 많고 이러면 걔네들이 먹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제거해 주는데 저 우라늄을 태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은 뭐야? 소멸되는 게 아니야. 소멸되는 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 그거를? 어? 이게 땅 속에 묻는다고 쳐도, 예를 들면, 재현의 집 마당에다 저거 묻잖아. 그러면 너무 찝찝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묻을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뭐야? 다른 나라에 못 사는 나라에 돈 주고 그냥 가져와라 하는 거야. 그럼 걔네들이 그냥 이상한 동네 어딘가에다가 뭐야? 묻어 놓겠지. 그럼 이제 그 주변에 사는 애들이나 아니면 동식물들이 뭐야? 저 핵폐기물에 다 오염이 될 수 있어서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원자력 발전. 그러니까 뭐 효율이나 가격이 싸거나 이런 것들은 좋은 건데 이게 별로 이렇게 크게 안 좋은 거지.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놈이 자꾸 이걸 하려고 하는 이상한 놈이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라고 부르면 발전소라고 부르면 발전소는 자 오늘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무슨 현상을 위해서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수력이나 화력이나 원자력이 무엇을 돌리고 터빈을 돌리고 그 터빈을 돌리는 과정에서 뭐 하는 거야? 전자기 유도 현상 때문에 무슨 에너지가 발생한다? 전기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거지. 근데 전기 에너지에 뭐 매번 물어보는 거지만 전기 에너지의 제일 큰 장점이 그렇죠? 전기 에너지의 큰 강점이 에너지의 뭐가? 에너지의 전환하기가 뭐죠? 가장 쉬운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에너지 전환하는 게 제일 쉽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봤을 때 결론은 우리는 항상 어떤 에너지원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들을 뭐 하는 거야?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요번에 이제 통과가 개정이 되면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발전소에서 생산을 하면 그렇죠?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 생산하면 이거를 가정에 보내야 되거든. 이거를 가정에 보내는 방법을 보통 우리가 송전이라고 불러. 근데 이 송전하는 과정에서 막 변압기도 나오고 손실 전력도 나오고 해서 내용이 되게 복잡했거든. 그래서 그걸 다 날려버렸어. 통과해서 다 지워버렸어 이렇게. 그러니까 니네는 요 파트는 안 들어가요. 요 파트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러니까 킬러 파트가 하나 뭐 한다? 킬러 파트가 하나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 말고 다른 단원이 새롭게 추가되긴 했거든. 근데 추가된 단원이 쟤처럼 난이도가 없어.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3점으로 나오는 킬러 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예 몰라도 돼.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발전소에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지금 설명한 전자기도 현상을 통해서 뭘 생산하고 전기에너지 생산하고 그 생산된 전기에너지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해서 뭐 하냐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67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자, 67페이지 넘어가서 첫 번째 A의 빈칸에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에너지가 있잖아. 알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류가 흐르면서 공급되는 에너지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여기 도선이나 회로에 전류가 흐른다. 그럼 전류가 흐른다는 건 전기 에너지가 발생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다 했으니까 그게 뭐가 된다? 그게 전자기 유도 현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전기.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잖아. 그럼 그냥 운동 에너지나 위치 에너지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 합치면. 이거지?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무엇으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뭐가 된다? 발전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발전소에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이니까 발전기에 무슨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 그렇지? 발전기 기본적으로 터빈이 이렇게 회전하니까 발전기의 역학적 에너지를 전자기 유도를 통해서 이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번 정오 문제예요. 1번에 1번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뭐 할 때? 변할 때 뭐 하는 거야? 발생하는 거야. 그게 이 처음에 얘기한 거야. 이 자석이 저 멀리 있다 뭐 하게 되면 떨어지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기 때문에 그거를 방해하는 쪽으로 뭐 한다? 자기장을 만들어서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지. 그래서 반드시 자기장이 뭐 해야 되냐면 변화해야지만 전자기 유도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어떤 변화가 있어야지만 전자기 유도 현상이 나타난다. 그 다음 2번 유도 전류는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 흐르고 코일을 자석에 가까이 코일을 자석에 가까이 할 때는 흐르지 않는다라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자석이나 코일이 있었을 때 얘네들이 어차피 서로 뭐 하면 돼? 서로 운동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석을 가만히 놓고 코일을 움직이던가 아니면 코일을 가만히 놓고 자석을 움직이든가. 그러니까 둘 중에 누군가 하나는 움직여야지만 뭐 한다? 전기가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틀렸겠고. 그 다음에 3번 자석을 코일 속에 놓고 가만히 두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바뀌려면 반드시 둘 중에 어떤 거 하나가 움직임이 있어야 돼. 그래서 가만히 두면 전류가 흐를 수는 없겠지. 그 다음에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랑 멀리 할 때. 그러면 이거잖아. 가까이 하면 뭐 하는 거고? 밀어내는 거고, 멀어지면 뭐 하는 거기 때문에? 당기는 거기 때문에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서로 뭐다? 반대가 되겠죠. 반대. 그래서 같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겠지. 그 다음 2번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경우를 고르래. 그럼 일단 기억 뭐 하겠어? 되겠지. 코일 속에 들어가 있는 자석을 이렇게 빼내면 멀어지니까 되고, 그 다음 니은에 자석의 앵글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 되겠지. 가까워지니까. 그 다음에 자석을 코일 속에 넣었다 뺐다를 뭐 하는 거야? 반복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왕복 운동을 시키면 가능하겠죠. 근데 뭐 할 때는 안 되냐면 가만히 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3번 다음은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자석 사이에 회전할 수 있는 코일을 놓고 코일이 회전해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정전기 유도가 아니고 전자기 유도지. 그죠? 그래서 전자기 유도라고 하고 발전기는 이러한 현상을 이용해서 무슨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를 뭘로 바꾼다?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그게 이제 발전기의 기본적인 원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다음은 발전소에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발전소를 쓰래. 그럼 거기 써 있는 것처럼 바람의 운동 에너지로 전기가 발생하니까 뭐겠어? 풍력. 그지? 바람 때문에 얘가 도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의 위치 에너지니까 수력.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세 번째는 연료의 화학 에너지니까 뭐다? 화력.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발전소에서 각각 전기를 뭐 할 수 있냐면 생산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기시면 B번에 전기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 이렇게 써 있잖아. 그래서 이건 막 어려운 개념이 아니니까 그냥 한 10초만 얘기하면 일단 전기 에너지는 뭐 한다? 우리가 사용한 에너지 중에 가장 사용처가 많아요. 이유는 가장 뭐하게? 가장 쉽게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뭐 한다? 전환이 된다 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너지라는 건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어떤 하나의 에너지가 뭐 한다? 어떤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뭐 하는 거야? 전환이 되기 때문에 항상 에너지는 뭐 하다? 에너지는 총량이 똑같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에너지는 뭐 한다? 에너지는 보존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제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이렇게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나잖아. 그렇죠?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면 거기서 꼭 항상 뭐 한다? 거기서 항상 꼭 불필요하게 기본적으로 열 에너지라는 게 꼭 발생을 해.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어떤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100이었다고 쳤을 때 내가 그 100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몇을 만들 수 없냐면 100을 생산할 수 없고 예를 들면 한 70 정도밖에 못 써요. 그러면 30이 어디로 가는 거야? 30이 열로 돼서 주변으로 다 뭐 한다? 흩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에너지원을 이렇게 사용하잖아. 그럼 사용하면 우리가 뭐 하게? 우리가 유용하게 뭐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자꾸 뭐 하는 거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땅 속에 묻혀 있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유한한 걸 쓰고 있잖아. 그럼 내가 그거를 사용해서 뭔가를 행위를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쓰는 과정에서 일부가 항상 쓸 수 없는 열에너지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이 계속 뭐 하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줄어들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뭘 해야 돼? 이런 이유 때문에 뭘 해야 돼?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야. 근데 에너지를 절약한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차를 안 타고 다니고 걸어 다녀요.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줄기 때문에 기왕 에너지를 쓸 거면 에너지 뭐가 좋은 거를 에너지의 효율이 뭐한 거다? 효율이 높은 제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어차피 전력이랑 전력량이 다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효율이 좋은 제품하고 관련지어서 시험 문제가 하나 정도는 정상적인 학교면 이제 출제할 가능성이 뭐하냐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됐니? 잠깐 휴전할게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했어.